인류의 운명은 정말 예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미래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누군가 그 미래를 정확히 보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를 보시겠습니까? 1999년에 출간된 한 일본 만화책입니다. 대재해는 2011년 3월, 그리고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언일까요? 만화의 작가가 이제 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7월, 일본 열도에 29만 명이 피해를 입는 대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일본 정부 자료마저 이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 대사관까지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가족과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웃나라의 재앙이 과연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충격적인 예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놀라운 자료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은 내가 본 미래라는 일본 만화책입니다. 1999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작가가 꿈에서 본 미래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타츠키 료라는 1954년생 여성 만화가입니다. 유리가면이라는 유명 만화의 작가 미우치 스즈에의 어시스턴트로 활동했던 그녀는 평범한 순정 만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부터 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꿈과는 달랐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꿈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이 말이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꾼 예지몽들을 기록했고 그중 가장 인상적인 15가지를 만화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이런 꿈들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펜을 들어 자동기술법으로 그림과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파편들을 종이 위에 그려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통해 미래를 기록하게 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 책은 이후 몇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받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건 그냥 흔한 허구적 만화일 뿐이야 라고 넘겼던 그 책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하나둘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타츠키 료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2000년에 은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22년 동안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22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갑자기 타츠키 료를 사칭하는 인물이 나타나 복각판 출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 작업을 거쳐 진짜 타츠키 료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는 제 저작물의 복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혔죠. 이 사건 이후 사칭자는 도망쳤고 진짜 타츠키 료는 22년 만에 강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완전판을 통해 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2025년 7월의 대재앙입니다. 이 만화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작가의 실제 예지몽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예언 중 일부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츠키 료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적중은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만화에는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동부 지역이 거대한 지진과 해일로 무너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출간된 원본 만화책 표지에 이미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9.0의 강진과 최대 40.5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고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맞춘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물론 작가 본인은 후일담에서 이때까지는 동일본 대지진을 명확히 의미하는 꿈은 꾸지 못했고 표지 막바지 작업 때 막 써갈긴 게 어쩌다 맞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확한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적중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녀는 2020년경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을 꿨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5일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첫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 이 또한 만화에서 언급한 4월이 극심해진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이 적중했습니다. 전설적인 밴드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일본의 인기 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작가가 꿈에서 본 대로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타츠키료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5의 배수 법칙입니다. 그녀가 꿈을 꾸고 5년, 15년, 25년 후에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는 꿈을 꾸고 15년 후인 1991년 11월 24일 실제로 그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젊은 가수 사망 꿈을 꾸고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오자키 유타카가 사망했습니다. 연도 차이를 보면 5나 15 또는 그 배수로 나타나는 놀라운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르면 2021년에 꾼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은 꿈을 꾼 지 5년 만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1981년과 1998년에 꾼 유사한 꿈들도 모두 5의 배수로 환산하면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실제로 미래를 보는 능력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적중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타츠키료는 자신의 예지몽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일종의 다른 차원에서의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시간대로 이동해 그곳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감각이 선명했고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그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보통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이 경험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녀가 겪은 이런 초자연적 경험이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으로 이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결과만큼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츠키료는 2021년 출간된 완전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 태평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한다. 그녀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구글 어스로 보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필리핀 가운데 해저가 분화했다. 그 결과 대형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덮쳤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쓰나미의 규모입니다. 그녀는 쓰나미 높이가 2011년 대지진 당시의 3배라고 했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최대 40m였으니 120m가 넘는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이는 40층 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 중국 남부 해안 지역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재앙이 일본에게는 비극이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위기는 한국에게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재건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이 아시아 경제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미래를 알았다 한들 그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타츠키료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의 그림자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이 재앙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황상 2호섬 일대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실제로 화산섬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화산급 융기나 엄청난 폭발 충격으로 인해 주변 바닷물이 증발하거나 밀려나가면서 거대 해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자연재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쓰나미 이후에 황폐한 대지 위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재난 이후의 혼란과 갈등, 어쩌면 전쟁까지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츠키료는 이 모든 혼란 이후에는 희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나며 살아남았다는 것에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만화가는 또한 유사한 꿈을 1981년과 1998년에도 꾸었다고 합니다. 1981년, 꿈에서는 땅속에서의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주변이 바다가 된 듯 물이 차 있었으며 멀쩡한 것이라곤 육교와 몇몇 주택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인도 여행 중에는 일본 남쪽 해역이 마치 수프처럼 부글거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꿈들이 2025년 7월의 거대한 재앙을 암시하는 조각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만화 속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아찔해집니다. 규모 9.0의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 사망자는 무려 29만 8천 명, 타츠키료의 예언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려 1230만 명이 대피해야 하고 오키나와에서 후쿠시마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쓰나미에 잠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고치현에는 최고 3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고 합니다. 34m는 10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물벽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약 2223조 원,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약 2900조 원. 이는 한국 GDP의 거의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일본 국내를 넘어 이미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에서는 이 예언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사용자는 2025년 7월을 위해 예약했던 일본 여행을 모두 취소했다며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개인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콩의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지난 12일부터 홍콩 센다이, 홍콩 도쿠시마 노선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3에서 4월 노선 탑승률이 80%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40%에 그쳤다며 대재앙설이 항공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일 중국 대사관마저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대사관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일본 거주 중국인들은 지진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부동산 구입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예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와 맥락을 고려하면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월 관련 일본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만 적어도 1,400편이 유통 중이며 총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홍콩과 대만 등에서 사용하는 번체자 중국어 관련 동영상도 최소 220편이 확인되었으며 5,2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 예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케이 신문은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구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촉각을 세웠습니다. 한 일본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물 문의가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일본 기상청은 현재 과학으로는 시기와 장소, 규모를 특정한 지진이나 분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판사 측도 작품은 예지몽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8에서 9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기존 70에서 80%에서 80% 정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예측과 예언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예언의 파급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마치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현실 세계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2025년이라는 시기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언이 주목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예언들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타너스님은 일찍이 72년, 그것은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정확히 72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타너스님은 숫자 코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했는데 그가 남긴 66, 77, 33, 44, 72 등의 숫자가 모두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예언자 아비냐도 2025년 을사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바 있는 예언자로 한반도를 덮치는 세 가지 물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의 공백, 경제의 붕괴,
사회적 분열이라는 세 가지 위기 이후에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한국의 구원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언서인 정감록에서도 을사년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을사년에 새 주인이 등장한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에 큰 변혁이 찾아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명대사 역시 잊힌 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예언했는데 이 역시 2025년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도 100년 전에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성배의 민족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기가 2025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예언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언이 2025년을 주목한다는 점은 분명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025년 6월과 7월 사이에 천문학적으로도 특별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약 800년 만에 특별한 각도로 조우하는 이 현상은 인도의 고대 점성술에 따르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5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현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천체 현상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별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고대부터 우리는 하늘의 신비로운 패턴에서 지상의 운명을 읽어왔죠. 이 별들의 만남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예언과 천문학적 현상이 맞물리는 2025년 7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기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순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7월에 예언된 대재앙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타츠키료의 만화에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주변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필리핀 해역에서 시작되는 쓰나미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는 일본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방패 역할을 하여 한반도로 오는 파도의 강도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상청과 해양조사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일본 서쪽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 동해안은 최대 4에서 5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 울산, 포항 같은 도시들은 해안가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일본 경제의 붕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금융시장의 혼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대형 위기 이후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루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잇 산업의 급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K-팝과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이 그 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예언 연구가들이 위기 속의 기회를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타너스님의 72년 구절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시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아시아 문명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인도 영적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부상할 것이다. 위기 이후에 창의성과 근면함을 갖춘 민족이 새로운 질서를 이끌게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강점이 있기에 만약 일본이 대재앙을 겪게 된다면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아시아 경제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비냐가 본 환상에서 한반도의 지도가 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단선이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원자의 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 잊힌 자 등으로 표현되는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이 모든 예언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지진이나 쓰나미는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비판적인 수용도 완전한 거부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려 깊은 경청이며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겸손한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미래는 운명보다는 우리의 선택에 더 가까운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의 충격적인 예언과 그 연관성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이 만화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를 정확히 예언했으며 2025년 7월에는 일본에 29만 명 사망 규모의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를 남겼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대사관까지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2025년이라는 시기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타너스님, 인도의 아비냐, 정감록과 사명대사, 심지어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까지 모두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사실일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예언이 적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말했듯이 현재 과학으로는 시기나 장소, 규모를 특정한 지진이나 분화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석과 해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과 사명대사의 전통 예언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우리의 본능처럼 예언은 어쩌면 미지의 시간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찾으려는 인간 의지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오래된 지혜를 상기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